한강 하저 터널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하 50m 아래. 거대한 장비가 터널을 막고 서 있다. 직경 8m, 무게 650톤에 달하는 쉴드 TBM이다. 쉴드 TBM이 하루에 굴착할 수 있는 길이는 10여 미터. 첨단 터널링 기계인 쉴드 TBM은 굴착과 집안 안정 처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가장 각광받는 공법이다. 운전을 시작하자 TBM의 머리가 회전하면서 토사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굴착된 흙과 암석은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뒤쪽으로 배출되는데, 쉴드 TBM 앞면에는 여러 개의 커터기가 붙어 있다. 각각의 커터기가 회전을 하면서 굴착면의 암석과 흙을 긁어내고, 이때 떨어져 나온 흙은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뒤쪽으로 배출된다. TBM의 고강도 날이 한 번 회전할 때마다 무려 5톤의 암석이 부서진다. 쉴드 TBM이 잠시 작동을 멈춘 시간, TBM의 헤드가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나이트 모양의 흔적이 나타났다. 쉴드 TBM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 36개의 둥근 나이테는 36개의 커터가 부지런히 움직인 흔적이다. 아웃카타가 그러는데 아웃카타가 29분까지 있어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던 TBM이 멈추는 시간은 커터를 갈아 끼울 때뿐이다. 흙을 파내지 못하고 겉돌던 커터가 제거됐다. 커터널과 커터널 사이에 토사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점성이 강한 토사가 나오면서 묻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아야 될 커터가 회전을 못하고 고정된 상태에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편마모가 생기게 됩니다. 지름 50cm의 커터날은 20mm 이상 마모되면 새 것으로 교환해야 한다. 날 하나의 무게는 200kg, 가격은 200만 원이나 된다. 커튼날 교체 작업은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 커터날을 단 쉴드 TBM이 다시 힘차게 돌아간다. 날카로운 커터가 긁어낸 토사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터널 입구까지 옮겨진다. 굳이 사람이 실어 나를 필요 없이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지상의 토사 저장 장치까지 운반된다. 오랜 세월 수십 미터 땅속에 숨겨졌던 흙은 이렇게 세상 밖으로 탈출한다. 어둠의 공간 터널. 쉴드 TBM은 암흑 속의 벽만을 바라보며 터널을 뚫는다. 과연 터널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장담할 수 있을까? 쉴드 TBM이 정해진 노선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자동 측량 시스템이다. 쉴드 장비가 굴진을 하게 되면 이 측량 시스템에서는 3분에 한 번씩 장비의 현 위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메인 컴퓨터에서는 그 전송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계획된 노선과 현재 위치의 쉴드 장비의 오차를 운전실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검토된 데이터를 보고 좌측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우측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상향으로 가야 될지 하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어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가하던 터널 안으로 작업자들이 줄을 지어 들어간다. 터널 벽면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세그먼트라는 이 콘크리트 조각은 쉴드 TBM 공법의 핵심 요소. 쉴드 TBM이 굴진하고 난 자리에 붙일 터널 벽인 셈이다. 세그먼트 부착 작업은 쉴드 TBM이 지난 바로 뒤에서 이루어진다. 세그먼트 하나의 무게가 3.5톤이나 되다 보니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한 작업. 이렉트라는 장비를 이용해 조각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맞춰 고정해준다. 1.5m 터널링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그먼트 수는 7개. 바닥에서부터 좌우로 붙여나간 세그먼트의 끝에는 키 세그먼트를 넣는다. 그리고 부착된 세그먼트와 터널 벽 사이에 회반죽을 넣어 고정하면 터널링 하나가 완성된다. 특별한 지지대 없이 세그먼트로 구조를 유지하는 TBM 터널. 그만큼
세그먼트 역할이 중요하다. 충청남도 천안의 한 공장. 이곳에서 세그먼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지상의 구조물과 달리 지하의 터널은 엄청난 토압과 수압을 이겨내야 한다. 때문에 터널용 세그먼트는 단단한 철근 골조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력한 특수 콘크리트를 넣어 만든다.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단단히 굳힌 세그먼트들. 지하철의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꼼꼼한 제작은 물론 마지막 품질 검사 역시 필수 과정이다. 그렇다면 완성된 세그먼트와 일반 콘크리트의 강도 차이는 얼마나 될까? 동일한 압력을 가했을 때 일반 콘크리트는 23톤에서 파괴된다. 반면 세그먼트는 2배가량 무거운 59톤에서 파괴된다.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세그먼트만이 합격점을 받는다. 고강도의 세그먼트로 마무리된 터널. 첨단 터널 기술은 보다 쾌적한 현장과 보다 안전한 지하철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지하 역사로 들어서자 시원하게 트인 아치형의 천장이 눈에 들어온다. 천장의 가장 높은 지점. 그 위에는 3호선 지하철이 달리고 있다. 3호선 지하철 터널과 9호선 역사가 교차하는 지점의 차이는 고작 15cm에 불과하다. 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공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신공법이다. 저희가 TRCM과 CAM이라는 세계 최초로 두 가지 공법이 존재는 합니다만은 그 콤비네이션 메소드를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15cm 하부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15cm 하부에 저희가 그 캠 공법을 적용해서 고속터미널 정거장을 시공을 완료를 했고요. 아마 앞으로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내외에서 다 이런 정도의 난이도 공사는 아마 존재하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왕복 10차선 도로와 고층 빌딩들이 서 있는 고속터미널역 주변. 오래된 지하상 가래로 3, 7, 9호선 등 3개 지하철이 만나다 보니 개착 공법이나 실드 공법과 같은 일반적인 터널 공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대안은 기존의 TRCM 공법과 CAM 공법을 동시에 접목한 신공법이었다. 두 공법 모두 강관을 이용해 지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만들어지는 터널의 크기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TRCM 공법으로 지하 4곳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이 공간을 활용해 CAM 공법으로 아치형의 대단면 터널을 시공해 연결한다. 그렇다면 지름 2.5m에 달하는 대형 강관을 어떻게 흙 속으로 밀어넣는 것일까? 인천 지하철 2호선 건설 현장. 기존 전철이 지나는 3m 아래로 TRCM 공법을 이용한 터널 공사가 한창이다. 강관을 벽 속으로 밀어넣는 힘은 1000톤에 가까운 유압이다. 엄청난 압력을 버텨내기 위해 반대편에는 반력벽이 세워진다. 지반이 불안정하거나 지지물이 부족할 때 쓰이는 강관 추진법. 2, 3m 단위로 잘린 강관을 하나 밀어넣을 때마다 굴착과 측량, 용접이 반복된다. 점점 복잡해지는 지하 세계. 그만큼 토목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지금 그 도심지에서 지하철을 한다든지 지중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상당히 예전보다는 지중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지중해 시설물도 많이 들어서고 지하철도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9호선까지 다니고 있고요. 거기에 다른 또 지하철이라든지 뭐가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그 밑을 관통해야 됩니다. 이 밑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물이라든지 지하철 구조물의 지장에 아무 이상이 없게끔 하면서 지중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예전 공법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게끔 신공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TRCM 공법의 핵심, 강관이 만들어지는 공장을 찾았다. 강관 제조에 쓰이는 철판은 두께 3cm의 강화 철판.
손가락보다 두꺼운 철판이 롤러에 감기자 자연스럽게 둥근 모양이 만들어진다. 철판이 두꺼운 만큼 강관을 원형으로 붙이는 용접은 일반 산소 용접이 아닌 전기 용접을 한다. 특수 용접 재료를 이용하는 서브마지드 아크 용접은 재료가 녹으면서 철판을 더욱 단단히 붙여주기 때문에 이음부의 완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완성된 강관은 최종적으로 비파괴 검사, 인장 시험 등의 품질 검사를 거쳐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 시험기는 100톤의 힘으로 견딜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장비는 정밀도가 0.5%인 가장 정밀한 시험기가 되겠습니다. 강도 시험 결과 철판은 22톤의 무게도 버틸 만큼 뛰어난 강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강관을 쓰는 것이 보통 인장 강도가 한 41 이상 내지 한 49 정도 나오거든요. 구조용 아변 강제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이 토압에 의해서 유압에 밀고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